호주 연구진은 5,000년 된 영국 고대 유적 스톤헨지의 중심부에 있는 석조물의 기원, 즉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톤헨지는 외부에서만 연구되어 왔습니다. 모든 돌의 크기가 측정되고 사진이 찍히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들을 어떻게 제자리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스톤헨지 안에 있는 푸른색 돌, 즉 얼룩문의 되라이트가 나온 웨일스에서 어떻게 이 돌들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조사한 결과 단순한 통로나 빈 공간이 아닌 밀폐된 방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스톤헨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석기시대 사원 아래에 터널을 건설해야 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한 가지 분명한 규칙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애초에 개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미완의 문제입니다. 스톤헨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스톤헨지는 고대 업적의 상징이나 의식 장소와 같은 기념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고고학적 분석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단순한 기념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 구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공학적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돌들의 모양, 원형 배열, 그리고 하지 때 태양과의 정렬 등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겉모습은 설명하지만 그 행동 양식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게, 간격, 각도 측정은 의례적 필요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돌들은 구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 목적을 암시한다. 배치 방식은 신비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모든 돌은 의도적으로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돌의 배치는 무작위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르손의 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1m에서 1.4m 사이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에다 비추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상징적인 배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공학적 설계를 시사합니다. 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하중을 지탱하도록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 위에 그러한 지지대가 필요한 구조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해답을 찾아야 할 지점에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발굴과 조사를 통해 점점 더 장식적인 패턴이 아닌 더욱 정밀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지도 제작 작업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설계를 암시하는 정렬 및 응력 관계를 보여줍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스톤헨지가 표면적인 모습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더 이상 의미 상실이 아니라 구조적 부재로 규정된다. 무언가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그 빠진 요소가 존재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들인 엄청난 노력을 생각해보면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진다. 눈에 보이는 돌들은 표면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의 첫 번째 층일 뿐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노력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스톤헨지 건설에 투입된 노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유적지에는 여러 종류의 돌이 있는데 각각 주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작은 푸른색 돌은 무게가 최대 4톤에 달하며 웨일스의 찰석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운반되어 왔습니다. 재단석으로 알려진 가장 큰 돌은 무게가 6톤에 이릅니다. 2024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돌은 700km가 넘는 스코틀랜드 북동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정확한 출처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이처럼 큰 돌을 그 먼 거리까지 옮기는 것은 현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목적이 단순히 의례적인 전시였다면 왜 이처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규모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돌들을 운반하고 배치하는 데에는 고도의 조직적인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고고학적 추정에 따르면 6톤짜리 돌 하나를 옮기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밧줄, 나무 롤러, 썰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춘 움직임이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조직력은 소규모의 계절별 작업 집단으로는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계획과 중앙 집권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불안한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이 사업을 지휘했으며 왜 이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정교한 시공 방식은 신비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고고학자들은 돌들이 인치 단위로 정확하게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는 의례적 정렬이나 상징적 배치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각각의 돌은 장식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은 건축가들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치는 더 큰 설계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더합니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건설은 주요 수정이나 시험 단계 없이 수십 년, 어쩌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 조정 또는 중단된 시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스톤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관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된 명확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원은 막대했습니다. 식량, 도구, 운송, 자재, 노동력 등 모든 것이 엄청난 규모로 전용되었는데 이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이 걸려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돌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노력과 외관이 중요할 때 물질은 곧 증거가 됩니다. 작품의 규모를 보면 눈에 보이는 기념물은 부차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에 드러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돌은 상징물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설계된 구성 요소입니다. 스톤헨지의 돌들은 감상을 위해 놓인 것이 아닙니다.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놓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건축자들은 돌의 외관이 아니라 하중을 받았을 때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돌을 선택했습니다. 청석과 사르손석은 밀도, 경도,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각 석재 종류는 물리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무게, 구성, 내구성이 배치 위치를 결정했으며 상징성이나 장식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돌들은 힘이 땅속으로 곧바로 전달되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가 다른 돌 위에 놓이면 압력이 바깥쪽으로 퍼지지 않고 수직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 응력을 방지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사르손 석조물은 약 1m 깊이의 기둥 구멍에 세워졌습니다. 각 구멍은 특정 석조물의 밑면 윤곽에 맞게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맞춤 제작은 건축가들이 각각의 배치를 개별적으로 계획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돌들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었다. 각각의 돌은 구조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전시가 아닌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돌 하나에 변화가 생기면 주변의 다른 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조물은 원형으로 배열된 개별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처럼 작동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건축가들이 전체 부지에 걸쳐 작용하는 힘을 관리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돌의 배치 또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무거운 돌은 하중 전달이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되고 가벼운 돌은 응력을 흡수하거나 재분배해야 하는 곳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분포는 구조적 논리를 따릅니다. 이 건축물은 의례적인 대칭을 따르지 않습니다. 건축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물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과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일부 돌들은 분명한 구조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들은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작용하는 형태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움직임에 저항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돌을 수직으로 세운 것 또한 의도적인 것입니다. 수직 배치는 중력이 안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합니다. 무게가 인접한 돌에 부딪히는 대신 아래쪽으로 다져진 지면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기울어지거나 서서히 퍼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건축가들은 수직 하중 전달 방식이 더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톤헨지는 단순히 돌들의 고리가 아니라 기능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다듬어지고 배치되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내부 논리의 외적 표현일 뿐입니다. 돌들을 기능적인 구성 요소로 이해하게 되면 돌들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정렬, 소리 및 포함된 효과, 스톤헨지의 디자인은 구조적인 측면을 넘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천체 현상이 바깥쪽이 아닌 중심을 향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와 동지의 일출과 일몰 시각이 특정 돌의 위치와 일치하여 빛이 정확히 특정 순간에 원의 중심부에 도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렬이 단순히 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렬은 중심부에서 어떤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특정 활성화 시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적지에서는 소리 또한 기이하게 나타납니다. 실험과 현지 보고에 따르면 탁 트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메아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사라집니다. 외침, 북소리, 돌을 치는 소리의 진동은 중심부에서 발생하는지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소리가 마치 원형 구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데, 마치 원형 구조물이 소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감소시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돌의 크기나 배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배치는 음향 에너지를 자유롭게 분산시키는 대신 내부에서 제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형 구조는 미묘한 방식으로 진동을 조절하는 듯합니다. 특정 위치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증폭되거나 흡수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바람과 기타 환경적 움직임은 돌들과 예측할 수 없이 상호작용하여 중심부에 국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소는 에너지를 내부로 집중시켜 힘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제어는 단순한 의식 용도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렬 시점조차도 기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태양, 달, 별의 위치가 특정 순간에 공명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계획과 의도를 시사합니다. 현지 기록에 따르면 건축자들은 활성화 과정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는 과시가 아닌 통제와 관리를 가리킵니다. 빛, 진동, 소리의 조합은 유적지 내부에 내재된 논리를 암시합니다. 모든 돌, 모든 틈새, 모든 배열은 원 내부 에너지의 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자들은 스톤헨지가 원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구조물은 마치 통제된 환경, 즉 활동이 내부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을 사용해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효과가 미묘하고 정확한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 측정 시
종종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팀들은 향상된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센서,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인간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패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정렬, 공명, 에너지 거동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굴할 수 없었던 것을 재구성했는지 스톤헨지를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은 심각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신호들이 돌 깊숙한 곳에서 감지되었지만 땅을 파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기념물의 중심부를 발굴하려는 시도는 돌을 손상시키거나 구조물을 붕괴시키거나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는 유적지 중 하나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때문에 스톤헨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숨겨진 영역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신 기념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헤치는 대신 지표면과 돌 자체에서 자세한 측정값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돌의 위치, 무게 분포, 진동 패턴, 그리고 소리가 구조물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정밀한 매핑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빈 공간을 직접 찾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돌을 통해 압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특정 지점에서 진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은 표면이 아닌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숨겨진 특징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돌의 크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하여 가상 모델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응력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게와 힘이 기념물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음향 데이터를 추가하여 소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인공지능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연구자들이 관찰한 패턴을 유발할 수 있는 숨겨진 구조가 무엇인지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반복해서 돌 아래에 중앙부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우연히 생긴 틈이나 자연적인 함몰부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기념물 중심부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명확한 경계를 가진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론이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반복적인 모델링 작업을 통해 얻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처음으로 만지거나 발굴할 수 없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재구성은 부재를 구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추측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데이터와 물리적 특성에 기반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은 더욱 심오하고 골치 아픈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만약 중심 공간이 존재한다면 다음 질문은 자명했다. 왜 아무도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걸까? 출입을 막는 설계 요소 때문이었다. 인공지능 재구성 결과 명확하고 일관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 아래 중앙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 수직갱, 터널 또는 접근 지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공간은 막힌 통로나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구조물 자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건축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주요 석재 하나하나가 이러한 접근 불가능성에 기여합니다. AI 모델은 돌들이 서로의 무게를 합쳐 구조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도록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응력은 안쪽과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즉, 각 돌의 압력이 구멍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하나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면 동시에 다른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구조적 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돌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으려 하면 중요한 균형점이 깨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한 지점에서의 간섭이 원형 구조물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계상 부분적인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구조물은 온전하거나 손상된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복원 결과 완공 후 계획된 진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행을 위해 마련된 틈도 없고 나중에 옮기도록 설계된 돌도 보이지 않습니다. 층층이 쌓인 접근 단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공간이 일단 밀폐된 후에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돌들은 탈착식 껍질이 아니라 연속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디자인이 특이한 점은 제한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직접적으로 막기 위한 물리적인 잠금 장치, 표시 또는 장벽은 없습니다. 대신 제한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게, 압력, 균형은 구조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물은 침입을 구조적으로 위험하게 만들어 외부 간섭에 저항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기 강화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념물은 경비원이나 경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성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에 따르면 스톤헨지의 핵심부에 접근하려면 기념물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톤헨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들의 배열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접근이 애초에 고려되지 않은 통합된 구조물인 것입니다. 핵심부는 비밀 유지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제된 접근 불가능성은 연구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접근을 막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설계 자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핵에 대한 이론들, 연구자들이 밀폐된 공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관심은 그 공간이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고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신화나 상징이 아닌 그 공간의 기능적 특성에 근거하려고 한 이론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밀폐된 핵은 단순히 출입을 위한 방이나 공간이 아니라 손대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다. 한 이론은 밀폐된 내부 공간이 전체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돌의 무게와 배열은 내부에서 제어된 힘이 작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균형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이 교란되면 위쪽 구조물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왜 접근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출입이 금지된 것은 설계 의도였을 뿐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장기간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적 모델은 구조물 내부에서 감지된 반복적인 응력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델의 움직임을 도입하자 시스템이 갑자기 예상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물체를 직접 감지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반응을 감지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세심하게 묘사합니다. 내부 반응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둥근 덩어리와 같습니다. 응력 지점은 느린 주기로 이동합니다. 음향 반응은 구조보다는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처럼 반복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혼돈이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움직임. 이러한 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구조물 내부에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면 구조물을 열어보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그 움직임이 멈추면 갑작스러운 힘의 방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반대로 힘이 방출되도록 내버려두면 전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이론은 위험보다는 격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부에서는 밀폐된 공간이 물체 자체보다는 그 영향을 격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지된 움직임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모델은 시스템이 핵심 부분이 닫혀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예측합니다. 일단 열리면 논리가 무너지고 구조물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 불안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해석에 따르면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봉인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밀폐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정교한 디자인은 긴박감을 암시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두려움을,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최종적인 결론을 시사한다. 현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미스터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규율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은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모든 유혹을 뿌리쳤다. 구조를 완성하고는 그대로 떠났다. 수리도 진입의식도 나중에 되찾으려는 시도도 없었다. 현지 주민들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절제는 고대 건축물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밀폐된 중심부는 상호작용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목표는 통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강제합니다. 물리학이 경비원어서 경비원을 대신하고 도리경고 표지판을 대신한다. 그 구조물은 위협적이지 않다. 그저 거부할 뿐이다. 이러한 이론들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 가지 질문이 불가피해집니다. 봉쇄, 안정화, 그리고 금지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권위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최종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누가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결코 개방되지 않도록 보장할 권력을 가졌을까요? 스톤헨지는 누가 건설했을까요? 어떤 설명들은 신의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고대 사회에서 비범한 건축물들은 신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공학기술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초월적인 힘의 산물로 해석했습니다. 스톤헨지는 종종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거대한 돌들을 먼 거리에 옮겨놓은 점, 정확한 배치, 그리고 균형과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건축가들이 초자연적인 힘의 인도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톤헨지는 인간 단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전해졌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따른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신의 개입을 넘어 외계의 개입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스톤헨지에 내재된 기술적 논리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은 정확한 배열, 일관된 구조 패턴, 그리고 작업 방식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지적 존재가 초기 인류와 지식을 공유하여 인류가 독자적으로는 개발할 수 없었던 구조물을 건설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 생각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물리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사라진 인류 문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현재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고 이후 붕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외부 영향의 결과물이 아니라 잊혀진 인간 지식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건설자들은 인간이었겠지만 전통적으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것이다. 그들의 기술은 이주, 환경 변화,
또는 사회 붕괴로 인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은 보다 신중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영국의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 공동체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유적지 주변 발굴을 통해 발견된 도구, 인골, 정착지는 건설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행동하는 유랑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조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현대 분석을 통해 바뀐 것은 건축가의 정체가 아니라 그들의 지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복원 결과는 이들 공동체가 구조, 하중 및 균형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문서화된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관찰, 반복,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지식에 기반했습니다. 스톤헨지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신이나 외계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인류의 능력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건축자들은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규율 있고 정확했습니다. 스톤헨지를 누가 건설했는지가 아니라 고대 인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가 진정한 미스터리일지도 모릅니다.